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23번째 시즌의 6번째 강의 한가한 도인입니다. 증도가라는 게 있어요. 당나라 8세기 초 유명한 육조 해능조사의 문화로 불리어진 영가 현각대사가 손수 지은 도를 증득한 노래를 말합니다. 불교사에서 해능조사의 문화에 5대 산맥이 있습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계속 나올 겁니다. 이른바 남양, 남학회양, 남양해충, 영가, 현각, 청원행사, 하택신회 등이 그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불교 서적 보게 되면은 이제 많이 접하게 될 이름들입니다. 영가 현각 대사는 이 산맥 중에 하나이지만 본디 육조 해능으로부터 도를 인가받기 전에 천태정의 탁월한 고승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육조 해능을 찾아뵙고 깨친 도를 인증받고 증도가를 읊었지만 그는 우수한 부처의 선근을 선천적으로 갖고 있었는지 득도한 것이 겨우 31살이었습니다. 그러면 증도가 앞구절 몇 줄을 읊어드리겠습니다. 군 불견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절학 무위 한도인 부재망상 불구진 배울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버리지도 않고 진심을 구하지도 않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쭉 이어지죠. 배울 것도 없고 한가한 도인이란 깨달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없애버리지도 않고 참다운 것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깨달은 사람은 망상을, 잡념을 없애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상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많고 항상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아들은 꼭 명문대에 가야 되고 남편은 다니는 회사에서 이사까지 하고 은퇴를 해야 되고 지금 자신이 사는 집은 더 넓혀야 되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해야 되고 가족들은 모두 화목해야 하고 노후자금은 최소한 10억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자식들 시집 장가갈 때 집이라도 한 채씩 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과 남편은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치매 같은 건 걸려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등 바라는 것이 참 많죠. 이 중에 하나도 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인생은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큰 것만 얘기한 것일 뿐 매일매일 떠오르는 망상은 수만 가지가 넘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죠. 과학자들이 우리가 하루에 떠오르는 생각이 5만 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우리 조상님들이 현명해서 그런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푸념을 하곤 합니다. 아이고, 생각이 5만 가지가 넘어서 힘들어.
하니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명상원을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명상원에서는 이런 망상을 없애주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고 돈을 받죠. 심지어 어떤 명상원은 단계마다 올라갈 때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명상원이라기보다는 사이비 종교 집단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매일매일 올라오는 망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심합니다. 사실 매일매일 떠오르는 망상은 부정적이고 자신을 괴롭히고 부정적인 결말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번 승진에서 누락되면 어떡하나. 아들은 매일 게임만 하는데 자기 밥벌이나 하겠나. 요즘 피곤한데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니까 중한 병의 신호라는 것이 불안하게 합니다. 또한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는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이 되고 치매라도 걸리게 된다면 도대체 어떡할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들이 요즘 말을 잘 안 듣는 게 자신을 무시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중년을 넘어서고 나니 같은 연배의 친구들이 급사했다는 부고를 듣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텐데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며칠 전 문병을 다녀왔던 친구가 뇌경색으로 한쪽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런 걱정이나 망상이 올라올 때마다 매일매일 초조하고 불안하고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는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망상이 올라오지 않기를 바라고 명상원을 끊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명상 방석에 앉아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강사가 시키는 대로 할 때는 그래도 마음이 편안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상 방석에서 일어나는 순간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또 망상은 떠오릅니다. 요즘 아내가 지나치게 비만이 된 것이 걱정이 됩니다. 아내가 어디 아프거나 죽기라도 한다면 나 혼자 어떻게 집안을 건사하고 애들을 돌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짜증이 올라옵니다. 자기 관리도 못하는 아내에 대해서 화가 올라온 것이죠.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들이 달려들고 직장 상사는 쪼아대는 것 때문에 힘이 들어 죽겠는데 내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려운데 아내 걱정까지 하게 만들어서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이번에는 얼마 전에 이혼한 형에 대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제 나이도 많아서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면 어디 취직할 데도 없을 텐데 나한테까지 손을 벌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아니면 형이 어디 아프기라도 해서 조카들까지 떠맡게 된다면 그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명상원에 가면 잡념도 망상도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명상을 할 때만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짜증이 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계속 올라오는 망상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망상을 없애려고 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가 현각의 증도가에서 나왔듯이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버리지도 않는다고 쓰여 있는 겁니다. 즉 깨달은 사람은 망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망상이 일어나면 일어났나 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망상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저 망상이 일어나면 흘깃 쳐다보고 맙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한가하게 지낼 뿐이죠. 처음 사례를 들었던 아들은 명문대에 가야 되고 남편은 이사가 꼭 돼야 되고 더 넓은 집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여성의 경우는 자신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들어가고 항상 긴장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부담스럽고 힘이 들까요? 분명 그녀가 계획한 대로 인생은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상처를 받고 절망감에 빠지며 힘이 들까요?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연에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세옹지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됐다고 했던 일이 비극으로 끝나기도 하고 안 됐다고 했던 일이 도리어 잘 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아들이 명문대에 붙는 바람에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심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부담감 때문에 최고의 직장만 구하느라 도리어 취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동기들을 보면서 평생 열등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서 대학 총장을 한 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말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정관계에 진출해서 잘 나갈 때 자신은 지방대학의 총장으로 남아서 불행했다고 말입니다. 그래도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자신이 정관계에 중용이 되는 날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월은 얼마나 빠릅니까? 이미 은퇴할 나이가 돼버린 겁니다. 남들은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총장까지 살아온 그 사람에 대해 부러워했지만 그는 자신이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꼭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꼭 이것만은 해야 돼 하는 순간 우리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인생은 복잡해지고 항상 불안 초조하게 됩니다. 꼭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굳은 신념 때문이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은 특별하고 인생에서 특별한 어떤 것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여기는 겁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 은퇴할 거야. 나는 그냥 지금 직급은 높지 않지만 지금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 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신만은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는 특별한 뭔가를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며 그저 인연에 따라 태어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뭔가를 할 것도 없으며 특별한 뭔가를 할 것도 없습니다. 깨달은 자들은 한가한 도인처럼 지냅니다.
인생은 그저 인연에 따라 태어나고 인연에 따라 살다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인생에서 특별하고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연기법에 의하면 우리는 그저 서로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돕고 서로 살게 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고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고 또 누군가 지어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으며 심지어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 일주일도 못 가서 죽습니다. 그러니 유망한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고위 관료나 대통령이 되어야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왕릉 산책을 하면서 매주 사진을 찍는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왕이라고 하면 정말 대단했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죽어서 무덤에 누워 있을 뿐입니다. 그저 표지판을 통해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재임 기간, 누가 왕비였고 자식은 누구였다는 말이 간단히 적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알 뿐이죠. 그러니 인생이란 특별할 것도 없고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인연에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저 한도인처럼 망상과 같이 살면서 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